안녕하십니까, 모모코입니다. 간만에 연구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펫과 풀빔의 실전 데미지 비교입니다. 카펫과 풀빔은 3-3-2-3에서 항상 고민되는 스킬입니다. 카펫은 조작이 까다롭지만 데미지가 강력하고, 플레어빔은 조작이 간편하지만 데미지가 살짝 아쉽습니다. 특히 카펫의 독특한 스킬 메커니즘은 실제 적중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곤 합니다. 카펫은 4번의 폭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폭탄별로 데미지가 책정되는 방식이라 타겟의 히트박스와 폭격의 범위가 적절하게 걸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그 성능이 온전하게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염바다를 채용할 경우 장판 딜의 의존도가 높고 4초 동안이나 타겟이 움직이지 않아야 데미지를 온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플레어빔은 데미지 자체는 아쉽지만 스킬 발동이 훨씬 간결합니다. 카펫과 달리 한 줄기의 레이저를 어떻게든 맞추기만 하면 데미지가 온전히 들어가며 그 속도도 거의 즉발에 가깝습니다. 상은 특포를 채용할 경우 장판딜을 동반하긴 하지만 카펫의 화염장판에 비하면 장판딜의 의존도가 낮고 미세하지만 틱댐의 발동시간도 더 빠르며 지속시간도 1초 적어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 차이가 얼만큼인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레이드에서 카펫과 플레어빔의 평균 적중률은 어느 정도이며 적중률을 따져보았을 때 데미지의 우위는 어떠한가 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찰한 레이드 영상은 각 관문 기준으로 총 70개입니다. 가디언 도발, 어비스 던전, 군단장 이렇게 컨텐츠별로 최대한 다양하게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중반부에 죽거나 리트가 난 영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리약한 화염바다 카펫 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 없어서 유튜브에 있는 비보잉님의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측정 및 계산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포드의 경우 풀빔은 상은, 카펫은 화염바다를 기준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해당 특포를 애용하기 때문이고 상은과 화염바다 적중률을 바탕으로 강화 레이저와 폭렬포화의 효율 또한 역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장판딜의 평균 업타임을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적중률은 초 단위로 분류하였습니다. 플레어빔의 경우 아예 빗나간 경우와 장판딜을 1초, 2초, 3초간 히트한 것을, 카펫의 경우 각 폭격 적중 횟수에 따라 먼저 분류한 뒤 장판딜을 1초에서 4초까지 히트한 것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한 것이 있는데 아예 장판딜을 맞지 않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상을 복귀하다 보니 보스가 폭격만 맞고 바로 이동해버려 장판딜을 아예 맞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이미 계산식을 다 짜버렸던 상태라 해당 케이스는 그냥 1초 히트로 기록한 점 양해 바랍니다. 카펫의 폭격 히트는 일일이 데미지 뜨는 것을 직접 세어서 기록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느린 화면으로 폭격별로 데미지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화염장판의 틱댐 수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카펫의 화염장판은 폭격 자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스의 작은 움직임에도 히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움직임에 따른 히트율 변화까지는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어 보스가 과하게 움직인 경우에만 임의로 장판 히트 시간을 낮추어서 기록하였습니다. 플레어빔과 카펫의 데미지는 풀 히트 기준 100대 143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팅인 극치명 원예 돌질 아기 1 세팅을 기반으로 하여 치적 80%에 CP 250%를 상정한 값입니다. 각 스킬 깡딜 측정은 트리시온에 가서 스탯과 각인을 모두 제외한 상태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낸 것입니다. 이후 측정 결과에서 보여드릴 결과값이 두 종류입니다. 초록색은 쿨타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데미지 측정에 기반한 기대값이고, 노란색은 쿨타임 차이를 고려하여 플레어빔의 데미지를 보정한 기대값입니다. 풀빔과 카펫의 쿨타임은 각각 16, 18초입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플레어빔이 카펫에 비해 1.125배 자주 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쿨타임의 차이를 온전히 그만큼의 사용 횟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딜타임이 얼마나 주어지냐에 따라 실 사용 횟수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레이드 패턴이나 공대원 상황 등에 따라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감안하여 본인이 재량껏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각 레이드별로 적중률과 그에 따른 데미지 기대값 보시죠. 풀빔의 경우 가디언 토벌에서는 82% 이상의 풀히트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10번 쏘면 무려 8번 이상은 풀히트로 적중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누마탄과 소나벨에서 풀빔의 적중률 분포는 대체로 비슷했지만 한 군데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나벨에서 풀빔이 아예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잦았습니다. 아무래도 소나벨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백스텝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네요. 카펫의 경우 하누마탄에서는 무려 50% 이상을 풀히트로 적중시켰지만 소나벨에서는 약 29%의 풀히트 적중률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2타 이하 적중률이 하누마탄에서는 약 10%였던 반면 소나벨에서는 비교적 높은 16%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누마탄이 소나벨보다 히트박스가 더 크고 움직임도 예측하기 쉬운 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누마탄과 소나벨 모두 카펫의 데미지 기대값이 플레어빔보다 약 11에서 12% 정도 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쿨타임 차이를 고려한다면 1% 이내의 거의 동일한 기대값입니다. 어비스 던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양겔에서 풀빔은 약 70%의 프리트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가디언 토벌에 비하면 꽤 낮아진 수치입니다. 2초 히트, 1초 히트, 빗나감의 경우에는 각 13%, 11%, 16%를 기록했습니다. 카펫 또한 적중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4타 히트율은 14%밖에 되지 않았고 3타 히트율 57%, 2타 19%, 1타 2%, 빗나감 9%를 기록했습니다. 2타와 3타 히트 비중이 높았고 아예 빗나간 경우도 다른 레이드보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카양겔의 경우 보스의 히트박스가 작을 뿐 아니라 움직임도 활발한 편이어서 전반적인 적중률이 많이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비스 던전 카양겔에서 플레어빔의 데미지 기대값이 카펫보다 6.5%가량 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쿨타임 차이를 고려한다면 20%가량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군단장 레이드로 넘어갈까요? 쿠크세이튼에서 플레어빔의 풀 히트 적중률은 75%를 기록했습니다. 75% 정도면 다소 아쉬운 수준입니다. 또한 다른 레이드보다 쿠크세이튼에서 플레어빔의 1초 히트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쿠크세이튼이 사라지는 패턴이 많아 해당 패턴 직전까지 스킬을 우겨 넣다가 그런 경우가 많았고 보스의 움직임도 다소 활발한 편이라 전반적인 적중률이 살짝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카펫의 경우 더욱 심각했습니다. 프리트 적중률은 2%밖에 되지 않았고 3타 적중률 또한 다른 레이드에서의 3타 적중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반면 2타 이하 적중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쿠크세이튼의 히트박스가 작을 뿐 아니라 변칙적인 움직임이 많아 전반적으로 낮은 히트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크세이튼에서 플레어빔의 데미지 기대값이 카펫보다 약 11% 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쿨타임 차이를 고려한다면 25%가량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아브렐슈드의 경우 플레어빔과 카펫 모두 준수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플레어빔은 무려 84%의 프리트 적중률을 보였고 카펫 또한 32%라는 매우 높은 4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복귀하면서 알게 된 점인데 아브렐슈드 레이드의 보스 대부분이 큰 히트박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또한 대부분 패턴 자체는 악랄해도 보스의 무빙이 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렐슈드에서 카펫의 데미지 기대값이 플레어빔보다 약 7.5% 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쿨타임 차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플레어빔이 카펫보다 4.6% 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리아칸의 경우 플레어빔은 73%의 프리트 성공률을, 카펫은 22%의 4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어빔의 적중률 분포는 크게 특별한 점이 없지만 카펫의 적중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인상 깊습니다. 아마 아브렐슈드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1관문의 보스 히트박스가 큰 편이라 평균값을 많이 올려준 것 같고 2, 3관문 또한 보스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리아칸에서 카펫의 데미지 기대값이 플레어빔보다 약 10% 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쿨타임 차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플레어빔이 카펫보다 약 2% 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레이드별로 카펫과 플레어빔의 적중률 및 그에 따른 데미지 기대값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이드별로 이렇게 적중률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뭘까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저는 보스의 히트박스 크기와 보스의 변칙적인 움직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고자 이번에는 각 레이드가 아닌 각 보스의 크기에 따라 적중률과 데미지 기대값을 다시 분류해 보았습니다. 카펫을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3타 히트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보스를 소형, 3타 히트가 가능하지만 4타 히트는 거의 불가능한 보스를 중형, 3타 히트가 수월하고 4타 히트 또한 가능한 보스를 대형이라고 분류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 보스의 경우 플레어빔이 카펫보다 약 24%나 강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형 보스의 경우 반대로 카펫이 플레어빔보다 약 23%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레어빔의 쿨타임 이득을 고려해도 데미지 우위는 변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결론입니다. 플레어빔과 카펫의 실전 딜은 레이드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 보스가 많이 분포하는 레이드일수록 카펫의 데미지 기대값이 높고 소형 보스가 많이 분포할수록 플레어빔의 데미지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플레어빔은 어느 레이드건 상당히 안정적인 딜 지표를 보여주는 반면 카펫은 레이드별로 성능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술 스카가 유리한 보스는 소형이나 중형입니다. 보스가 작고 날렵할수록 3일 딜러나 한방 딜러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스가 크고 둔할수록 기술 스카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본인이 기술 스카의 강점을 살려서 모두가 어려운 레이드에서 활약하고 싶다면 플레어빔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한방 딜러나 사멸이 유리한 레이드에서 잔열이나 강투를 먹는 반전을 꾀하고 싶다면 카펫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말 다양합니다. 배터리 소모량 측면에서는 카펫이 월등히 좋고 무력화도 플레어빈보다 뛰어납니다. 또한 카펫은 기믹 종료 전에 미리 깔아두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타수가 괴랄한 점을 활용하여 스페어 심판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플레어빔은 V 파괴가 부족한 기술스카에게 무려 2레벨이라는 V 파괴를 추가해준다는 점에서 기믹 수정 능력을 크게 올려줍니다. 또한 쿨타임적 이점을 활용 가능하고 기믹 직전까지 딜을 우겨 넣을 때 혹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딜을 넣기에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가 본인의 스타일이나 레이드에 맞는 빌드를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스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